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집 133페이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부분이요. 별표 3개 하셨죠? 그러면 아까 요약집 봤으니까 쭉쭉 한번 문제 풀어봅니다. 8번 문제 요거 기출문제인데 옛날 한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과선. 요거 뭡니까? 종합합산이죠.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종합. 나머지는 다 분리입니다. 1990년 5월 31일 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소유 임야나 종중소유 농지는 요거 분리상이죠. 종농매상에서 종. 자, 그 다음에 이 3번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역 밖 소정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목장은 위치면적을 따지죠. 도시역 밖이니까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4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회 사용하기 소유하는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죠. 그 다음에 5번 회원적 골프장 토지는 자 고율 분리죠. 골프장 고율화시장 토지 고율 분리. 그래서 1번이 종합입니다.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134페이지요. 자 보니까 9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실전에서는 추려서 한 5개 정도만 깔아 놓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딱 좋죠, 여러분들. 별표시 하시고.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분리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분리면 분, 별도면 별, 종합이면 종, 큰 소리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공장 용지, 전답과선 및 목장 용지. 자, 일단은 뭐 자세한 말은 없지만 뭐죠? 분리.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임야. 분리죠? 예. 회원적 골프장 토지와 고율화시장 토지, 고율 분리, 리을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 법령이 정하는 토지. 자, 이런 거 눈에 익혀주세요. 이것도 뭐냐면 분리입니다. 요거 분리. 그 다음에 미음번, 비읍번, 시읍번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좀 이렇게 법령을 조정하면서 좀 이렇게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일부러 개정 내용이라 좀 추려놓은 건데요. 눈에 한번 익혀두세요. 미음번, 국가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당연히 이런 것도 분리 대상으로 과세하겠죠. 예. 토지용 모습이 사회적인 교도 해용 가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니까. 비읍번,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교통, 통신 등의 기반 시설용 토지 같은 것도 이것도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용 모습이니까 분리과세하겠죠. 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토지 같은 것도 당연히 딱 보니까 그런 공익적인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하다? 이것도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런 것들도 분리 대상이 된다는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요. 올해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문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을번 같은 것도요. 이런 것도 분리과세한다는 것 특히 주의해서 쭉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분리대상 토지 중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 표준세율은 007-24 비례세율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쭉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007%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예요. 4번을 보세요. 과세율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는 얘네들은 뭐예요? 0.2%, 0.2%. 나머지는 다 농지, 목장 임야니까 007%입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도 세율에 따라서 007-24 비례수 이렇게 나눠서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보시고요. 11번 문제,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10번 문제는 1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봅니다. 요약집 52에서 역시 54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인 공장 용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요. 1번 군지역의 공장으로서 입지균 면적 이내 공장 용지요. 자, 공장 위치 면적 따지는데 군 읍면적 깡촌이니까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공장 뭐가 됩니까? 분리. 원래 0.2% 제일 분리잖아요. 분리. 2번 시지역에 공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에 입지면적 이내 공장용지. 공업지역이면 공장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네, 산업단지 공업지역 있을 곳에 있잖아요. 공장.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이니까 분리. 정답이네요. 네.
3번 특별시 지역에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에 입주기 면적을 초과한 그걸 볼 거 없네. 앞동네 뭐라고도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3번 틀렸고 종합이고. 4번 광역시 지역에 상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주기 면적 이내 공장률이 공장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짙은 색으로 표시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주기 면적을 초과한 이거 볼 거 없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뭡니까?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문제 풉니다. 토지연구 문제 넘어갑니다. 위치 면적으로. 12번 문제도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역시 분리면 분, 별도는 별, 종합은 종. 체크하면서 나대지. 원래 고양이 나대지 잡종지는 뭡니까? 종합합산. 건축법통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해서. 디귿번 군지역에 소지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 위치면적 따지죠? 군읍면적 깡촌 있을 곳에 있죠? 주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뭐예요? 예? 비과세.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얘도 비과세고. 그 다음에, 자, 미음번 보시니까 도시적 밖에 소지하는 법인 소유의 목장 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자, 목장 위치 면적 따지는데 도시적 바뀌면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분리. 고불확장 토지 고일분리죠. 분. 15번 건축물. 자, 공장용 건축물 제외하고 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100분의 2 미달하는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종합합산. 그래서 분리 대상이 되는 것은 3개네요. 디귿,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비읍번. 그 다음에 13번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자, 14번 별 표시합니다. 요약자 54페이지 참조하고. 계산 문제 요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봅니다.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구분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건축물 바닥면적이 200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부속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고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2억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120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에 소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닥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토지 면적이 나오고 건축물 시가순액이 나오고 부속 토지 시가순액이 나왔다는 것은 조건에서 그러면 딱 눈치를 채야 돼요.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순액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 이건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면 건축물의 시가순액은 2억인데 그 부속 토지 시가순액 120억 원의 2%면 얼마입니까? 120억 원의 2%면 2는 4, 자 1은 2, 그러니까 얼마예요?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건축물의 시가순액은 2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속토지 120억 원의 2%, 2억 4천보다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본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 종합. 그러면 건축물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별도 합산 면적이 되는 거고. 깔고 있는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니까 전체 3천에서 바닥 면적 200을 뺀 나머지가 얼마예요?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면적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뭐 1번 같은 거 보니까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 토지 가액이 2% 미만이므로 3,000제곱미터 전체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아니에요. 바닥 면적을 제한 토지가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200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한 토지 3,000에서 200 뺀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 1번 틀린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그 5번이 여러분 정답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문제를 통해서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8페이지 15번 문제 여러분이 또 연습해 보시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그랬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뭡니까? 고율 분리. 2번 영업용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종의 토지를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네?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금방 얘기했었잖아. 이거 뭡니까? 종합합산. 아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3번 도시지역 밖에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 아, 이거 볼 거 없네.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4번 자 요약서 53페이지 참조고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부속 토지 단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했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이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특이하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건축물은 나대지 상태지만 별도 합산. 그래서 4번 정답. 5번 고불확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고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감을 잡으시고요. 17번 확실하게 연습해보고 17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요. 나대지 잡종지는 뭐가 됩니까? 종합.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뭐가 됩니까? 빵 2% 저율 분리. 3번 읍면적이 수자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공장 입지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공장 위치 면적 따지죠? 군 읍면적이면 깡촌, 있을 곳에 있고 규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지 분리. 자, 3번 자 틀렸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별도 합산이 되려면 공장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고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고 규면적 이내일 때 뭐가 돼?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있을 곳에 있고 규면적 이내니까 분리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건축법 규정에서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된다고요? 종합. 5번 건축물이 시가편액에 해당 부속 토지 시가편액이 2% 미달할 때 이제 저의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자, 계속 반복되네요. 18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토지 중에서 비과세 면제 대상 아니고 과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 재산세 토지 세율 아직 복습은 안 했지만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토지 세율 나오면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했잖아, 이거. 종로 연말에 나갔다가 제가 추워서 떨고 그냥 화장실 그래도 골치 아프고 그냥 고생한 이유로 연말에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제 종소리 들으러 뭐하러 사람 인파 속에서 추운데 떠냐. 그래서 집에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뭐다? 별로였더라. 그래서 자, 그러면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를 고르래요. 그러니까 뭐로 고르라는 거예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종류별로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보면 1번은 과세기준련제 군적의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과수원은 자, 요거는 있을 곳에 있고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농지니까 뭐가 돼? 분리. 세율 구조는 분비니까 뭐예요? 비례세율 정되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 일정하잖아요. 2번이 너 이거 건축법상 허가받을 건축물인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형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세율 구조는 어떻게 있어요? 종누. 누진세율 정되잖아요. 과표 커지면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지. 몇 번 골라야 돼? 2번이요. 3, 4, 5번은 다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비, 비례세율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문제를 통해서 자, 과표 커지면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 골라라. 그러면 종류별로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140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19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 열거한 것이다. 이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분리면 분, 별도는 별, 종합은 종.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법정 기준 면적 초과분. 아, 이거 볼 거 없네. 그냥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니은번 또 나왔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특정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이 뭐가 된다고요? 종. 디귿번 토지 시가 순액의 2%도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됩니까? 아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이고, 아까도 문제 봤잖아요. 계산 문제, 사례 문제. 바닥 면적은 뭐가 된다? 별도. 저희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디귿번 별도, 별. 리을번 공장 용지 중 주거 지역 내 공장 건축물의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공장, 자, 위치 면적 따지는데 주거 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이럴 때는 기준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종합 합산인 것은 기억 니은번만 그렇습니다. 21번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 종합 합산 대상, 별도 합산, 분리 대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1990년 5월 32전부터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뭐가 됩니까? 종록 매상이니까 뭐가 돼? 분리. 체육시설 설치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은 고율분리인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공지 상태지만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별도 합산. 디귿번 과세기준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얘들 뭐가 됩니까? 빵 2% 저율분리예요. 분. 도로교통법에다 등록된, 자, 맨날 제가 얘기했던 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요. 자,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뭐예요? 별도 합산합니다. 그죠? 사업용 토지로 봤어요. 별도 합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토지용이 같은 거는 기억하고 디귿번이 같아요. 봤더니 기억 디귿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이지.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니은번이 조금 요회에 어려웠던 거고 나머지는 다 뭐 맨날 본 거고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다음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쭉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에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용 토지 또 나왔네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별도 합산이고 항만법 규정에 따라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자, 생각해보세요. 업종의 특성상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네? 일정 면적이. 그러니까 별도 합산. 장사생활을 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니까 상업용 토지죠? 별도 합산합니다. 그냥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장사생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상업용 토지인가 뭐하고? 별도 합산. 4번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아까도 나왔네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종합합산. 자, 이런 건축물, 무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종합합산이고. 5번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이게 올해 추가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올해 추가된 건데 폐기물 최종 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에서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하고 되고 있는 토지예요. 폐기물 매립용에 사용하는 토지. 이것도 업종의 특성을 상상해 보세요. 올해 추가된 건데 폐기물 매립하려면 공지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실내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에 익혀두시고 142, 143페이지에 요 해설의 일부러 여러분들이요.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요거 요약집에 없기 때문에 요약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놨기 때문에 요거 한번 쭉 보고 가라고. 한번 그냥 틈날 때 한번 업종의 특성을 상상하면서 공지를 펴는 업종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여기 143페이지 해설 맨 마지막에 16번 이렇게 주로 보면 시험에 출제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할 때 사람이 희한해요. 이렇게 앞부분이 있거나 뒷부분에 있는 걸 주로 출제를 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시험에 깔아놓을 때 물론 중간에 뽑는
그 양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보면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뽑아서 깔아놓을 때 되게 출제자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맨 끝에 있는 것들을 깔아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부터 한 번만 보니까 16번에 보니까 도로교통법에서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17번이 아까 올해 추가된 건데 폐기물 최종 처리요, 폐기물 종합 처리 허가를 받은 자가 자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같은 이런 것들도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됐죠, 여러분들? 자, 보시고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03번 납세무자 별표의 3개입니다. 한 5년 계속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5년 계속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재작년까지는 납세무자 별표의 3개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나온다. 근데 작년에는 제가 별표의 3개는 했는데 작년에 한 4년 계속 나왔으니까 작년보다는 중요성은 좀 떨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별표의 3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전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고 작년에는 무조건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냥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한두 개 나오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립학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올해 그러면 자 4년 연속 나와서 5년 그러면 나왔어요. 참 5년. 6년째인데 또 나올 것이냐. 아이고 자 5년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작다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출제 가능성 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납세무자. 23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4번 문제인데 자 기출문제인데요. 자 요거 작년 기출문제네요. 자 28회 자 문제를 한번 요약집을 한번 또 훑어보고 보겠습니다. 요약집 55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55페이지 05번 납세무자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원칙이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 과세기준일 현재. 납기계실 현재. 이러면 틀려요. 또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이러면 틀려요. 대장상의 소유자면 공무상 소유자라는 얘기인데 원칙은 실질 과세는 직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뭐예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를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어. 그러면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단 종중세를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이제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누가 납세무자? 종중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 예외 자, 두 번째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 자가 어디 가는지 행방불명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이거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재산세에서 저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럴듯하죠?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사용자라는 거 꼭 기억하고 3번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자 매수계약자입니다. 니은번도 구조가 같아요.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보니까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디귿번은 소득세법이 나와 지방세법 통칙 내용인데 법인과요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되는 거지. 이거 매수계약자 아닙니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도계약자 법인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56페이지 4번 수탁자가 되는 경우요.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이고 위탁자 아니라는 거 위탁자였다고 수탁자로 바뀌었어요. 다시 또 위탁자로 바뀌려고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하더니 안 바뀌었어요. 하여튼 신탁법에 쓴 신탁한 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보고요.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지방세법 기본법 중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그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신탁을 할 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고 병이. 자, 그리고 갑이란 사람이 A 토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 을이란 사람이 B 토지 신탁했고, 위탁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가 있다. 그랬을 때, 아까 나왔던 게 이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할게요. 상가 토지로.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내에 전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는 거. 수탁자 고유 토지, 신탁 토지는. 그 다음에 위탁자별로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는 A와 A 다시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내에 있을 때 별도는 별도 종합정확기래. 했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이 신탁 A-B 또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수탁자가 납세무자다. 위탁자 아니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만약에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그러면 세금을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런데 B 토지하고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자, 압류하면 안 되고.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A와 A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이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렇게 기술이 됐어요. 요 A-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5번입니다.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 작년에 정답 질문 나왔죠. 상속이 계신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엔드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자,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고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는지라도 신고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 그러면 그냥 돌아가신 분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순위를 보고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요. 결정의 제1순위 민법상 상속주민의 가장 높은 자. 그 옆에다 써놓으라고 그랬죠? 자, 2순위는 누구고 2순위는 누구고 연장자. 상속주민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2순위다.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상속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고요. 상속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죠? 근데 둘 다 안 했을 때가 누구고?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주민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지분권자가 되는 거 6번이요. 공유재산은 지분이 있고 그 공유자들 지분권자입니다. 각자. 갑지분 60%, 을지분 40% 공유하는 재산이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근데 지분이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갑을에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 50%씩 지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환직에게서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 양도 양수가 있으면 양수인. 저거 자, 통칭 내용.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하필이면 딱 양도 양수가 있다. 잔금을 치렀다. 양수인입니다. 양도인 아닙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시가편의 비율로 나누어서 누굴 납세무자요?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거 면적들에 따라 나누면 틀리라고 그랬어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원래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지만 이럴 때만 건물과 토지 시가편의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집으로 가시니까, 자, 문제집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집 23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4번 문제 장면 기출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련제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유재산의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2번 소유권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누구? 사용자. 3번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4번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엔드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 공동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는데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자, 2순위 연장자고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상속 등기 됐을 때가 상속인이지. 25번 문제 별표 시험입니다. 역시 기출문제지만 지방세법상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을 연재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록본에 보니까요, 5월 31일에 재산세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자, 여러분, 과세 기준일에 맨날 이거 기초과정부터 한 거예요. 자, 부동산 갑과 을이 거래하는데, 매매하는데,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대요. 자, 그러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자, 여기 보니까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까지 됐네. 등기까지 5월 31일 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완벽하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그래서 양수인이지 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매수인이지, 자, 매도인 아닙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공유토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지분권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자,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신탁보에 따라 위탁자부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수탁자지, 수탁자, 위탁자 아니고. 리을번 도정법에 따른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에 종전 토지 소유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종전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요거 시공회사도 아니고 누구다? 종전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 사업시행자입니다. 26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에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1번 정답이네요. 2번 과세기준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과세기준 현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는 부담하게 된다. 기초과정에서 배운 게 이런 거예요. 과세기준일이 갖는 의미를 제가 소개하면서 여기 보세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5월 20일 날 어떤 건축물이 폭삭 멸실했습니다. 자,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존재분은 과세하고 그 이후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뭐 멸실해서 없어. 그러면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든 당당 등등은 다 어디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2번 재산세 납세무 없습니다. 3번 사실상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를 납세무자로 판정할 수 있는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연대 납세무를 준다.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4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공부상이든 사실상이든 누구 거예요? 국가 등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비과세하는 거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지.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입니다. 매수계약자 틀렸습니다. 무상 사용할 때가 매수계약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5번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는 양도인이 당연도 납세무자입니까? 누구? 양수인. 자, 넘어갑니다. 27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8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28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 할무가 있다. 맞죠, 여러분들?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 사용자. 이거 딱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면적 비율 X라고 그랬잖아요. 뭐요? C값 순액 비율로 나눠서. C값 순액 비율이고. 3번 국가와 재산세의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입니다. 4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중이 납세의무자입니까? 아니고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종중세를 신고했을 때 종중이지만 종중 신고 안 했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5번 공유재산의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 아니고 공유재산은 지분에 표시가 없어도 누구라고요?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9, 30, 31번 여러분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다 풀어보시고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32번 문제. 답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을이다. X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자 보세요.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지금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매도인.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원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근데 전제로 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누구예요? 매수인 을 납세의무자 이겁니다. 근데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이 권리변동 사실을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배웠잖아요. 아까도 나왔었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 관계없이 을이라고요? 아닙니다. 권리변동 사실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1번 틀렸습니다. 2번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에 연대된 납세의무를 준다. 아닙니다. 상속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면 누구라고요?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 상속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무조건 자 법정 상속인 틀렸습니다. 3번 등기부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된 토지는 갑이 사실상 종중소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아니죠?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자,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다? 종중이지, 종중. 4번 국가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재산세상 재산을 연보로 매매계약체라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4번 정답. 5번 법인과 과세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앤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매도계약자, 매도계약자.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이 매도계약자가. 요거 설명할 땐 꼭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수강생분들 이거 질문하면서 이거 매수계약자 아닌가,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유 그냥 수업은 안 듣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다른 곳에서 자 5번 여러분 요거 매도계약자인 법인입니다. 넘어가고요. 33번은 4번 지문만 볼게요. 33번은 4번 지문만요. 33번 4번 지문 보세요.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사용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는 누구냐면 자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그리고 소유권 권리변동에 대한 소유자 이거 신고는 했다고 하는 전자에서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부동산 임차인이에요. 사용하고 있어요. 임차인이에요.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건데, 여러분 보세요. 등기는 아직 6월 1년째 안 됐어요.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을.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요, 지금. 예? 사용자가 달라요. 자,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예? 여러분이 잔금 치렀어요. 이제 여러분,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여러분이 잔금 치러서 내가 6월 1일 현재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임차인이 거기 전세 살고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 된다고요? 예? 자, 그럴 땐 당연히 사용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지.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가 누구라고요? 사용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거 3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자, 요거로 이제 납세무자는 이제 요 문제로 마지막으로 딱 정리가 이제 되셔야 되겠고요.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재산세 대상 토지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당연히 뭐합니까? 포함합니다. 모든 토지고. 2번 요약집 54페이지 참조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예?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 아까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하도록 하십니다.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이라는 건. 4번 과세 대상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부 건물이 주거와 주거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 사용되는 면적이 관계없이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 아니잖아요. 일부 건물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50%. 주거용 사용면적 50%. 5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일구의 주택으로 보며. 그래요? 아닙니다. 매 독립하여 사용할 수 구입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전체를 일구의 주택으로. 틀렸잖아요. 국세가 그런 거지.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가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도. 자, 넘어갑니다. 문제집 152페이지에 자, 과세표준 및 세율인데요. 자, 중요하죠? 시험에서 역시 과세표준 및 세율 중요하고요. 자, 일단 시간은 좀 됐지만 우리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집 여러분, 자, 56페이지로 갑니다. 문제집 56페이지. 힘을 내시면서 고개 드시고요. 어깨 한번 돌리고.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볼게요. 별표 3개 하시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재산과 법인 소유재산을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위 결정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에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땡.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 X요. 저를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국수공판법부 유상취득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만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뭐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순액으로.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은 과세기준연제 바로 시가순액이 과세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과세기준연제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곱한다? 안 곱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과세표준의 중요점은 이따가도 또 나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또 선박항공기 경우 공정시장가액 곱한다? 안 곱하고. 법인이 또는 국가자체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한다. X라고 그랬죠?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한다.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법인 소유자산도.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가격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주택의 시가편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주택 60% 안 곱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편액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시가편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율 60% 곱했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도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세율이요.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빈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표준세율, 지자체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거 그래서 뭐 그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땡이라고 그랬죠?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2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에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 합산한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액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액에 각각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X예요. 항상 주택은 하나로요. 합산한 여기가 포인트고 구분한 X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재산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토지 세율 구조는 분비는 분리상 둘이 분해 밑줄이 그어져 있죠. 007 빵24 비례세율 비에 밑줄 그어져 있죠. 분비 종합합산은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종자의 밑줄, 누자의 밑줄이죠. 별도 합산상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별의 밑줄이죠. 누진세율, 누의 밑줄이죠. 자, 그래서 세율 구조 토지 어떻게 외운다고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분비, 종루, 별루요. 나중에 핵심 요약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보면 재산세 세율은 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전범위를 저랑 호흡 맞춰서 아 하면 쫙 복습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세율 나오면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건비 025, 05, 125 안 하면 주거 비례세율 딱 이렇게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자, 건축물 건자의 동그라미고 일반 건축물 0.25%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고 어떻게 외운다고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 낸다 그러면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O, X? X입니다.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입니다. 일반 건축물 0.25% 비례세율이고요.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라든가 특별시광역시의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도시형 내 꽃피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전속기간 동안 계속 고율세를 정하는데 몇 프로요? 0.5%요. 표준세율 0.25%의 2배로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줄여서요. 0.5. 그 다음에 과밀적 지역 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 건축물은 표준세율 0.25%의 5배인데요. 자, 1.25%예요. 1.25%. 좀 칸이 안 맞죠? 좀 밑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난가로 4번 골프장 내 건축물이나 고브라킹 건축물은 몇 프로요? 4%예요. 자, 그래서 세성사니까. 그래서 건축물 세율은 어떻게 외웠냐? 숫자를 잘 보세요.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웠죠? 자,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우리가 외웠어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건축물 건비고, 건축물 건비고,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025, 자, 다 같이 시작.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공장. 자, 125세의 편수의 5배는 과밀적 적원형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 유상 건축물. 고브락장, 골프장의 건축물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건축물 건비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택 포함이죠.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4%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고급택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 적용되고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도 주택분자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적용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분자세율 X입니다. 주택별이고 주택 가격에 따라 01, 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동일하게
0104 4단계 초과누수율입니다. 선박 중에서 선박 항공기는 1,000분의 3, 0.3%인데 고급 선박이 최고 높다. 재산세에서 몇 프로? 5%예요. 중과세율 봅니다. 과밀옥소 권역 내 공장, 자, 신설, 증설의 경우 도시형 공장 제외입니다. 도시형 내 꽃피랑 공장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 만드니까 신설, 증설의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인데 시험에서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표준세율의 5배 중과세한다. 그걸 뜻하잖아요.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1.25%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여러분들. 일단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중요하진 않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집으로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과세표준과 세율 별표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네, 별표 3개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별표 3개 하시고 35번 문제 별표시입니다. 기출문제지만 별표시 합니다.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네?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을 곱합니다. 몇 프로 곱해야 돼요? 몇 프로 곱해? 60%요. 주택은 좌우지간 단독이든 공동이든 고급택이든 별장이든 60% 곱한 금액입니다. 2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건축물, 토지건축물 주택,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이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요? 70% 곱한 금액입니다. 3번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렸잖아요. 반드시 여기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곱해야 돼? 70%.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3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해서 한정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곱한 금액. 맞잖아요. 4번 정답.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으로 한다. 아니고 법인 소유재산도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도 곱하는 거고요. 자, 36번 문제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목장용지, 임야의 공장용지는 분리대상이네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 가액만을 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이게 저율 분리예요. 이게 의미예요. 그게 다른 토지 합산하지 않고. 2번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되는 토지는 역시 다른 토지 합산하지 않고 해당 토지 가액만을 과세표준에서 고율의 단일 세율을 정한다. 고율 분리. 맞죠, 여러분들? 이게 분리과세 의미예요. 다른 토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3번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 가액만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계산한다. 자, 맞잖아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합산이라는 얘기니까. 그잖아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이거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고. 4번 별도 합산 대상과 분리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종합합산이잖아요. 별도나 분리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뭐냐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은 자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누진세를 적용하죠. 종루. 5번 별도 합산 과세와 종합합산 과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 내 시군구, 지자체 관할구역 내 토지만 합산합니다. 틀렸고요. 37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38번입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주택과 선박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1번, 이거 일단 1억 원인, 시가표준액 1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얼마입니까? 시가표준액이 1억이니까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60% 곱한 얼마? 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 안 곱하죠? 그러니까 바로 시가표준액이 뭐가 돼? 과세표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입니까? 1번이야. 이런 거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기시면 39번 문제 봅니다. 39번 문제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에서 딱 보니까 1번 골프장용 토지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고급 선박 있는지만 딱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자 사실상 토지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토지 중에서는 하여튼 고율 분리가 제일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제가 수없이 적어드린 것이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자 얘네들 고급 오락장용 토지든 골프장용 토지든 건축물이든 얘네들은 몇 프로? 4%. 자 고급 선박은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고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아요. 몇 프로? 5%. 그래서 고급 선박이 없으면 제일 높은 건 어떤 겁니까?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얘네들이 사실상산이 제일 높습니다. 1번 정답.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표준수율이 적용되는 거. 아까 어떤 게 제일 낮았어요? 저율분리보다는 저율분리보다는 별도보다는 종합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가 높고 제일 낮은 거 어떤 거였어요? 저율분리. 자, 그 중에서도 007 빵이사에서 어떤 게 제일 낮아요? 007%가 제일 낮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여기서는 별장, 군직에 소유하는 공유건축물, 고불학생 토지, 고불학생 건축물, 골프장 토지. 아이고 딱 보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이니까 다 몇 프로입니까? 4%. 2번만 자 시지역에 시지역도 아니고 군지역에 소유하는 공장형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025 그죠? 0점 건비 025 건축물은 025, 05, 125 안 하면 주거 비례세를 뭐니까 025 그래서 0.25%입니다. 제일 낮은 거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당연히. 41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거 27회 시험 문제인데 자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종합합산동지 과세표준이 2억 원인 별도합산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동지 세율이 어떻게 이러면 틀린 거예요. 자 뭐냐면 종합보다는 뭐가 높아요? 별도보다는 뭐가 높아요? 종합이 높고 종합보다는 별도가 낮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20원인 분리상 토지가 제일 낮죠? 007 방해사에서 어떤 게 제일 낮아요?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당연히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4번은 자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주택은 0104 그러니까 0.1%가 최저겠고 그 다음에 분리성 공장 뭐예요? 빵 2% 0.2% 빵 2% 공장 염전 그러니까 제일 낮은 건 뭐라고요? 007% 0.07%가 제일 낮잖아요. 농지, 목장이면 당연히 3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걸 풀었어야 돼요. 42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4번 지문 볼게요.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한다. X예요.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2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지. 주택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주택세율을 정합니까? 아니지.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2개 주택이 있어도.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게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그렇죠? 주택은 항상 하나로. 4번 정답이요. 여러분 이거 상처럼 우리가 기초과정 배운 건데 43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44번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44번은 3번 지문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풀어보시고 45번 문제 세부담 상한이 나오고 그래서 45번 문제부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세율에 대한 거 몇 문제 좀 더 풀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면제 납세 절차 다 보고 다음 주에 종부세까지 다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으로는 재산세 세율 요 45번 문제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자, 뭘 넘겨봤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뭐 종부세까지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마지막 같은 다음 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서 우리 문제풀이 다른 과목도 쭉쭉 다 마무리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다음을 기약하는 또 힘찬 또 파이팅도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